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예전엔 병력이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보험 가입에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네, 확인할 사항도 많고요. 보장되지 않는 항목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보험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보험 가입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유병자 2대 질병 보험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시간 통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는 수술비라는 주제를 통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병자 분들도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2대 질병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2대 진단금 제가 친절하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대 진단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망률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의 1등은 암이 담당하고 있고요. 2등은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4등이 자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을 때 암, 심장질환, 뇌질환 이 세 가지인데 이 암은 명불허전으로 이제 항상 사망률 1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경우는 2, 3, 2 순서가 항상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바로 3대 질병이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유병자들이잖아요. 기존에 병력이 있거나 혹은 현재 아프셔서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암보험 혹은 뇌질환보험, 심장질환보험의 가입이 좀 까다로웠던 분들이 계시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입시켜주는 보험들은 대부분 암보험이셨어요. 그런데 암보험을 제외한 이 중요한 3대 질병 중에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을 담당하는 게 바로 2대 질병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대 질병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암보험만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당연히 반드시 의료실비 다음으로 뇌질환, 심장질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족력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전 굉장히 무시 못하거든요.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고혈압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술, 담배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2대 질병 꼭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중에 있어서도 가족력 이거 유전 정말 무시 못하니까 꼭 집안 내력 중에 우리 어머님이 고혈압 있으신데 고지혈증 있으신데 하시는 분들은 꼭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저희 몸에 지나다니는 혈관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있는 뇌에 있는 혈관인데 고혈압이 도대체 뭐냐면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좁아지거나 혹은 이렇게 조그맣게 노폐물들이 쌓였어요. 이러면 여기 심장에서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동맥을 거쳐서 혈액이 뿜어져 나와서 온 몸을 돌아다닌 다음에 이제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작다 보니까 혈관의 관이 작다 보니까 이 심장의 힘은 똑같습니다. 근데 피의 그 압력이 세지겠죠.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가도 계곡물이 좁은 데
조그만 데 같은 경우는 유속이 빠르듯이 마찬가지로 피혈액이 이제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걸 바로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고혈압이 있다는 거는 뭐냐? 뇌에 있는 혈관이나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힐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혈액에 좀 지방이 낀 성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혈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여기도 잠깐 달라붙었다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대 질병에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기존까지는 사실 고혈압, 고지혈증, 유병력자들은 이대 질병을 오히려 안 보다도 가입이 까다로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플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대 질병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 일단 뇌질환에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뇌출혈도 있고요, 뇌졸중도 있고요, 뇌혈관 질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앞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에 조그만 노폐물이나 조그만 질환이 생겼습니다. 이걸 바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혈관 질환이 문제가 생겨서 이 혈관을 막아버렸어요. 이거를 뇌졸중, 막혔다 해서 뇌경색, 뇌졸중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 보니까 야 비켜하다가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뇌출혈이에요. 그러면 시청자님들, 고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터지고 나서 보상받아야 될까요? 막힐 때 혹은 막히기 전부터인 이 뇌혈관 질환 때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뇌혈관 질환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하는 범위도 실제로 뇌출혈은 뇌출혈까지만 보상을 하지만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유병력자 플랜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가입이 어려웠었어요. 왜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증빙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뇌혈관 질환, 뇌졸중도 유병력자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나왔습니다. 한번 심장 쪽도 한번 볼게요. 기존 같은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도 원래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아까 뇌질환과 마찬가지로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협심증까지도 보상이 가능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보장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뇌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질환도 보상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상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병력자들은 어떻게 이대 질병을 가입해야 하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없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3개월 이내에 내가 고혈압약, 당뇨약을 처방받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수술 없으셔야 되고요. 5년 이내에 암만 없으셨다면 지금 325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만 없으시면 고혈압 약을 먹어도 당뇨약을 먹어도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심지어 뇌출혈이 진작에 왔었던 분들 같은 경우도 2년 이내 3개월 이내만 아니시라면 가입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특약을 넣어놨냐면 뇌졸중 1,500만 원, 뇌혈관 질환 500만 원, 심근경색 1,5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5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씩 준비를 했었습니다.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엘사 상품으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플랜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라졌고 이제 500만 원까지인데 나머지는 뇌졸중이랑 심근경색으로 커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보험료인데 제가 보험료도 한번 안내 드릴게요. 자,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게 비갱신형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0세는 31,719원부터 60세는 5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사실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그러고 기대 수명도 짧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발병이 되긴 하지만 여자분들에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상품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비갱신인 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3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병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5 이 플랜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저는 암을 좀 더 넣고 싶어요. 운전자 보험 여기 같이 넣을 수 있을까요? 수술비, 입원 일당 원하시는 특약들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뇌졸중, 뇌혈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진단자금 2천만 원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 보험에 이대 질병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라이프 플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병욱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유병자 분들도 이대 질병에 대한 보장 좀 넓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65세가 넘어가면은요, 오히려 암보다도 이대 질병에 대한 그런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암보험은 든든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대 질병 보장은 좀 없으시거나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유병자 분들께서 예전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이대 질환 보장을 좀 넓게 챙겨갈 수 있는 유병자 보험 좀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좀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폭넓은 보험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러분들께 조언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는 수술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려다 보면은 수술비 항목이 보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수술비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수술비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수술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일단 오늘의 주제가요. 이제는 수술비인데 좀 네. 수술비를 강조해 주셨어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셔서요. 예. 아나운서님,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 뭐라고 하죠? 일단 뭐 가장 먼저는 실비를 준비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시청자님께서도 많이 문의하시는 게, 팀장님, 그 실비가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뭐 10,000원이 올랐어요, 20,000원이 올랐어요. 내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내가 그때는 돈벌이가 없는데 이걸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오르는 데에 대한 그쵸. 걱정이 크시잖아요. 예. 그때가 돼서 정말 실비가 필요할 텐데 내가 이걸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유지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로 뭘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로 진단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게 3대 진단비잖아요. 예. 그 3대 진단비가 암, 뇌혈관, 뭐 허혈성 심장질환, 이 암, 뇌, 심장이 우리나라 사망원이 1, 2, 3위. 그쵸? 가장 발병도 많이 하는 1, 2, 3인데 이 진단비 같은 경우는 1회 한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의학도 발달하고
고령화되면서 예. 죽을 것 같은 데서 살려놓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 들 때는 많은데 그렇죠. 진단비 한 번밖에 못 받으면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예. 재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에서 대체될 만한 거 수술비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은 수술비는 아직까지는 회당 나와요. 그런데 진단비만큼 받으실 수 있으면서도 또 금액은 굉장히 진단비보다 저렴하게끔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술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갱신되는 실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3대 진단비는 받고 끝나니까 네.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이 긴 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나 좀 그렇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술비를 좀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술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네. 수술비는 생명보험사 수술비가 있고 손해보험사 수술비가 있고 이 두 가지 수술비가 있어요. 예. 보통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에 포함되어 있고요. 1종에서 5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손보사의 손해보험사나 아니면 화재보험사에 들어가 있는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혹은 뭐 30대, 34대, 71대, 64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뭐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한 5, 6년 전에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가 생겨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질병수술비와 상해수술비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1종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 상품들 같은 경우는 1종 수술비가 가장 작은 수술비예요. 그 1종 수술비가 40만 원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넣는 거는요. 1종 수술비가 1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수술의 경중이랑 방법이랑 이제 그런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10만 원, 30만 원 요 정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경중에 따라서 받지 않고 모든 질병 수술을 그냥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가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어요. 우리 협심증이다 하면은 스텐트 삽입하시죠. 그리고 뭐 급성심근경색증이다면 관상동맥 우회하시고 예. 그런 나이가 들면은요, 솔직히 암 같은 경우는 한 85세, 90세 이상 되시면 활동적인 세포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지 않잖아요. 예. 하지만 그 이상이 되시면 혈관 질환은 반드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 자체도 수술이 아닌 시술로 하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비는 또 회당 나가는데 진단 자금만큼 1,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요. 든든하겠네요. 네네. 그런데 예. 회당 나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납입보험료는 진단 자금보다 저렴하게 나가고요. 그래서 요런 거 준비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30대, 64대, 71대 이런 회사마다의 특정적인 잘 걸리는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또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이 준비하시면 가장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경중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대 질환에 대한 수술비 받고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꼭 필요한 수술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수술비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암 수술비요. 그래요? 예. 필요할 것 같이 왠지 느껴져요. 암이라고 네. 하니까. 왜냐면 암에 걸리면 반드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참고를 해봐 드리면은요, 암 진단비는 반드시 나가는데요. 암세포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방사선 함약물만 하다가 이제 안 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암 수술비가요, 우리 그동안에 너무 손해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암 수술비 300만 원을 넣으려면은요, 암 진단비 300만 원 나가는 돈만큼 납입보험료가 측정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과 뇌혈관 수술비 2천만 원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암 수술비 300만 원은 회당이 아니에요. 1회 한이에요. 그만큼 보험사에서는 수술비에 대한 손해율이 아직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비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대 질환 수술비는 받고 또 받을 수 있는데 암 네. 수술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가 1회 한으로 되어 있어요. 증권들 펼쳐서 보시면 옛날 보험들은 1회 당으로 되어 있겠지만 요즘 보험들은 1회 한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비를 넣는 거는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좋지 않고 납입보험료가 비싸게 측정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즘 나오는 상품 중에 관열, 비관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관열이 뭔지 비관열이 뭔지 이걸 잘 모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열은 피를 본다는 뜻이고 비관열은 피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알다시피 옛날에는 되게 무식하게 개흉, 개복, 개두 이렇게 해서 수술하던 거를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복강경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텐트 삽입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시술로 그 방법 맞아요. 자체가 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관열, 비관열 수술 방법이 바뀌어 있는 상품들은요. 관열은 뭐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비관열은 뭐 500만 원을 준다. 혹은 100만 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금액 자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무슨 수술비 얼마 이렇게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관열, 비관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수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절단, 절제, 흡입, 천자 뭐 이런 식인데 요즘엔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고 점점 의학이 발달하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데미지가 가장 적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론적인 게 나와 있지 않은 무슨 수술 이렇게만 하시는 걸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한 번밖에 못 받는 암 수술비보다는 네. 이대 질환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좋겠고.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대 질환 수술비가요. 손해율이 높지 않아서 싸요. 지금 쌀 때 좀 챙겨가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챙겨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관열, 비관열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렇게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허혈관 심장 수술을 그냥 하면은 이게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그냥 무조건 나가잖아요. 그냥 그렇게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팁 주셨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자신에게 맞는 수술비 플랜을 세우는 방법도 살펴주실까요? 현재 이제 출시되어 있는 상품에서 예를 들게요. 예. 뭐 30세 이하다. 라고 하시면은 엘사 상품이 수술비를 가져가시기에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은 질병 수술비 그리고 30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뭐 이대 질환 수술비를 가장 많이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30세 이상이다 하시면 엘사나 엔사 마찬가지세요. 그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이신데 내가 건강하지 않다. 유병자분들 가장 걱정되시잖아요. 솔직히 유병자분들은 이대 질환 가입되시는 것도 솔직히 가장 이게 문제가 되시잖아요. 예. 그런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번에 H사에서 출시가 되신 게 있어요. 90세까지 준비가 되세요. 그것도 무해지예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예. 근데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90세가 무슨 수술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75세도 가입이 되시고 그 뭐 하시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건강하시면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건 자체는 3유예요.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으시고 뭐 입원해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런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없고 5년 이내에 암 없으시고 하시면 가입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무해지로 뭐 비갱신, 갱신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75세 여성 기준으로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000만 원, 71대 수술비 이런 거 다 넣고 질병상해 수술비 넣고요. 했을 때 납입보험료가 20년 납 100세 기준으로 한 3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시거든요. 어쨌든 납입 면제 기능도 있고요. 그렇게 하셔서 유병자들도 뇌혈관 수술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다 준비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스텐트 삽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알뜰하게 준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수술비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보험의 준비를 든든하게 하실 수가 있고 가성비 좋게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3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게 좀 유리하게 보장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도 수술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몇 개 회사 상
상품 추천해 주셨는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시거나 점검,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좀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보험을 3개 들고 있어요. 예. 삼성생명 종신보험, 예.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동부화재 의료실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이제 보험료가 한 33만 원 정도 나가요. 그래서 오, 예. 네, 지금 제가 나이가 50살인데 이거를 갖다가 20년 납이긴 하지만 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계속 이렇게 33만 원씩 내다 보면 부담스러울 예. 것 같아서 이것 좀 혹시 줄일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보험을 잘 들은 건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전화 너무 잘 네. 주셨고요. 지금 네. 뭐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으니까 확실하게 좀 가계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가 증권 살펴보니까요. 가장 큰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21만 원 납입하고 계신 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 좀 네.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많으면 좋겠지만 예. 뭐 사망보험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고요. 네, 자녀분들 있으시죠? 네. 혹시 자녀분들 있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가 지금 뭐 30살, 뭐 31살 그렇거든요. 그래도 다 30살. 장성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망 보장금은 챙겨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뭐 가족력이나 현재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아픈 데는 없는데 예.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당뇨도 있으시고 서혈압도 있으시거든요. 아, 당뇨나 혈압에 네. 가족력이 좀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에 예.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자, 네. 지금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은 좀 가계 부담이 안 되실까요? 네, 뭐 한 10만 원 정도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10만 원 정도요? 예, 그래도 이제 예. 뭐 이것저것 다 뭐 보장은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이 있어서. 예,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은 좀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조병욱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세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월 21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동부화재에서는 통합보험 그리고 의료실비 보험까지 3년 갱신 상품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 33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은 건강하시지만은 전체적인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당뇨나 혈압 쪽에 좀 가족력이 있으시기도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가 부담이라고 하세요. 보장 잘 챙겨가면서 보험료도 줄일 수 있게 조병욱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 구성 증권 보내주신 거 잘 봤어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 네. 일단은 삼성생명 종신보험에는 주계약 1억, 이제 사망했을 때 1억 원이 지급되는 보장이 있으시고 그리고 네네. 입원 일당도 있으시고 뭐 골절이랑 종수술비 보험 이렇게 있으시네요. 그리고 네.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운전도 하시니까 운전자 보험 그리고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동부화재 단독의료실비, 이거 단독의료실비는 아니신데 기본계약 최소랑 이제 의료실비만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동부화재 거 의료실비는 3년 갱신이 아니라 아마 1년 갱신이실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네, 요거 제가 한번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험의 구성이 좀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구성이 탄탄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보험료예요.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일단 살아생전 보험료랑 사후 보험료까지도 전부 다 든든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제가 명확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의료실비랑 동부화재 그 통합보험 있으시잖아요. 네, 이 네. 두 가지 보험은 워낙 잘 가입하셨거든요. 네. 보험의 순서로 따지자면 의료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 필수적인 요소들 정말 꽉 채워 놓으셨고 게다가 네. 상해보험, 그 외 질병보험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사망보험도 있는데 사망보험도 종신보험으로 저희지이신 것 같아요. 딱 순수 보장성으로 이제 1억 원 딱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보험료면은 제가 아까 자녀분들 나이가 30대라고 하셨
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시청자님은 50대이시고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종신보험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보험이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사망하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때문에 네. 보험료가 비싼데 저는 이것만 좀 정기보험으로 사망금도 필요하시니까 정기보험으로 갈아만 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너무 비싸니까 정기보험은 뭐냐면 시청자님이 나이에 맞게끔 설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60살까지 혹은 70살 혹은 80살까지만 혜택을 받겠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가입하신 금액은 1억 원이잖아요. 네네. 이 금액을 2억 원으로 짤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60세 이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2억 원이 지급이 되고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1억 원이 이렇게 계단식 설계로 정기보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50대시니까 자녀분께서 이제 30대이시니까 60살이 되시면 자녀분 40살, 70세 되시면은 자녀분들 50대예요. 지금 시청자님이랑 비슷한 나이대시거든요.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험료를 봐봤는데 네. 60세 만기, 70세 만기 각각 1억 원씩 넣으면 지금 시청자님 나이 기준으로 20년 납 기준으로 한 7만 5천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동부화재권은 전반적으로 그대로 잘 유지하시되 이 종신보험만 정기보험으로 바꾸면요. 보험료 21만 원 내던 게 7만 원 정도 내니까 보험료는 한 14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망금은 보장 금액은 정말 더 중요한 시점에서 2억 원 정도 더 증가하니까 이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사실 시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보험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조금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건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군요. 네, 한번 네.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적금으로 할지 아니면 그쵸. 그거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보험의 기존의 보험도 전반적으로 튼튼하세요. 좋으세요. 나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네. 네네. 맞아요. 다 좋은 시청자님, 거군요. 네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보험의 구성은 정말 완벽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만 보험료가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20만 원가량 차지하던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꿔 가신다면은 네. 이 자녀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사망보장을 챙겨줄 수도 있고 보험료는 약 14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 보험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 가족보험이 좀 있는데, 예. 일단 와이프 보험부터 일단 좀 점검을 좀 받아보려고요. 아, 아내분 보험이요? 네. 예, 저희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일단은 그 리빙케어가 있어서 저게 좀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예. 근데 뭐 실비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보장이 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이 리빙케어 보험이 특별히 뭐 문제가 된다고 느끼신 이유가 뭘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예. 여기저기서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좀 들어가지고. 방송이나 네,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아내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년생 40이거든요. 40대이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뭐 특별하게 아내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족력이나 뭐 아프시거나 혹시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지문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이신 아내분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생명에서는 리빙케어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 메리츠에서는 알파플러스 보험과 암보험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2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함께 보시죠. 자, 전체적인 아내의 보험을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좀 잘 가입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실비까지 잘 챙겨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정지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네. 다 세 가지 상품이 있는데 2014년도에 다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다 한날 한시에 다 가입을 하신 거죠. 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삼성생명에 종신보험을 넣고 그리고 네. 암을 보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실비를 넣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종신보험을 넣은 이유는 보니까 이게 사망 보장을 받으시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계약이 2,500이에요. 사망했을 네. 때 2,500 받는다고 해서 막 내가 크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집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리빙케어 종신이 좀 문제된다고 느끼셨을 이유가 안에 네. 보시면 특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네. 가입하셨을 때보다 금액이 좀 네. 인상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네, 보니까 오른 것 같아요. 네. 이번 특약이랑 리빙케어 특약이랑 요런 게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네. 좀 금액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아내분이 지금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런 건 네.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납입보험료는 괜찮으세요? 12만 6천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 40대 여자분이 유지하시기에 괜찮은 보험료거든요. 10만 원대니까. 네. 보험료는, 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리빙케어 상품 자체가 CI 보험이세요. 그래서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네. 사망보험금 2,500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네.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네.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렸을 때 2천만 원을 먼저 한번 지급을 해줘요. 그러면 2천만 500만 원이 남잖아요. 네. 이거를 나중에 사망할 때 500만 원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거 한도는 2,500짜리예요. 2,500, 2,000이 따로가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아. 내가 먼저 중대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네네. 2천만 원 주고 500이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한도가 2,500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왔어요. 그럼 받을 게 없어요. 왜냐면 2,500 한도니까. 그러니까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요. 두 번째 네. 문제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근데 네. 암 같은 경우는 요새 판례가 좀 변경돼서 그나마 받기가 쉬워요. 근데 네. 약관상에는 암의 세포 종류, 무슨 흑색종, 침투율 이런 거 보게끔 되어 있고 뇌졸중은 네. 신체 마비가 영구적으로 4분의 1 이상 남아야 되고 뭐 급성 심근경색증,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뭐 조직에 괴사가 남고 흉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지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 뇌혈관 네. 질환, 허혈성 네. 심장 질환 이렇게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일단은 보장 범위도 좁고 네. 진단금 1회 한으로 나오고 납입보험료도 비싸고 그리고 무엇보다 갱신형이고 내가 그렇죠. 납입을 계속해서 고령화 될 때까지 계속 납입보험료가 올라가면서 하셔야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망보장 2,500인데 요즘에는 내가 죽어서 받는 것보다 내가 생존해 있을 때 네. 치료할 돈을 받는 거로 훨씬 더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알파 플러스에다가 실비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네, 실비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근데 네. 들어가 있는 특약은 몇 개가 없어요. 그냥 딱 실손에 기본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으신데 요거 네. 보니까요. 네. 그냥 요거는 유지하시면 되세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유지하시면 되시고 이 네. 걱정 없는 암보험이 좀 아리까리했었던 게 네.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안에 보시면 네. 일반암이 2,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급성 심근경색증이 2,400이 들어가 있고 뇌졸중은 또 없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입해도 3만 원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요. 보장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납입을 5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유지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납입할 게 15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네. 다시 더 정리를 하고 앞으로 또 납입할 거 5년을 더 하고 이러는 것보다 납부한 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리츠 네. 암파 플러스 실비랑 걱정은 네. 암보험은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네. 제가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고
대체할 상품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예. 네. 엘사 상품으로 좀 권해드릴 텐데요. 네. 암 2000 따로 나가고요.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이 따로 나가요. 네. 그러면 진단자금 1회안 나오던 게 각각각으로 나가죠. 그쵸? 거기에 네. 수술비도 또 각각각으로 나가요. 진단비는 네. 1회안 나오지만 수술비는 1회 당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좀 뽑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뭐 골절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시면 보장 범위 확대되시고요. 네. 그리고 비갱신이잖아요. 20년 네. 납입하고 그냥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시 납입 면제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진단비도 좀 더 많아지시는 거고 각각각이시고 네. 훨씬 더 네. 보장은 좋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보험료가 그게 어느 정도? 67,000원 똑같으세요. 보험료는. 그러니까 지금 납입하시는 거랑 비슷한 네. 수준이신데 보장은 네.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고 보장 범위도 넓어지시고 비갱신이시니까 총 납입 보험료도 적어지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네. 네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네. 예, 아내분 증권 문의 주셨는데 나머지는 유지를 네. 해가시는데 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CI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좀 네. 심각한 상황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내분이 보장받기가 어려우세요. 네. 자, 그리고 특약들도 3년 갱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아내분이 네. 이제 막 40대에 접어드셨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네. 더 이상 오르지 않으면서 네. 범위를 좀 보장을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넓혀드렸거든요. 네. 진단금까지 크게 좀 훨씬 넓혀드렸는데 보험료가 똑같다고 하니까 좀 네. 바꾸지 않으실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네, 오늘 상담 준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정리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 느껴진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도 하나 살펴볼까요? 199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유병자 실비보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유병자분께 특화된 실비가 따로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기존의 의료 실비랑 좀 차이점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의료 실비는 5천만 원, 입원 시 5천만 원 한도에서 예. 그리고 통원 시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부분 10%, 비급여 부분 20%를 이제 공제하고 이제 보상을 했다면 2018년도 4월 1일에 출시된 유병자 간편 의료 실비는 30%씩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0%라는 보상을 해주고 가입 조건이 좀 크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유병자 보험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예. 있고 유병자 실비도 있는데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치료나 수술 뭐 일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이거 없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의원에서 무릎으로 치료를 뭐 7회 이상 받았다 하신다면 좀 가입이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리고 추가 검사 소견만 없으시면 가입이 가능하신데 일단은 유병자 의료 실비를 먼저 찾아보시기보다는요. 일반 실비가 가입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일반 실비가 정 안 된다 하시면은 유병자 실비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4월 정도에 출시된 이 유병자 실비 보험요. 가입 조건이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반 실비로 검토해 보신 후에 안 된다면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030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정지문 전문가님, 이런 수술을 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입 가능할까요? 아까 그 조병욱 전문가님이 하셨던 거 플랜도 있고요. 제가 했던 수술비 플랜도 있어요. 근데 예. 연령을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가입 연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그 가입 연령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90세고요. 우리 조병욱 전문가님이 하셨던 건 65세? 예. 맞죠? 예, 65세까지예요. 그래서 그 연령에 맞춰서 진단비랑 수술비가 가능하신데 우리 조건 뭐라고 했죠? 325라고 했잖아요. 예. 3개월 이내에 치료 입원 소견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없으시고 또 5년 이내 암 소견 없으시면은 심사 진행하셔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입 연령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325 조건만 통과되신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97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가 있는데요.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생각보다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요즘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유병자 실비도 있고 유병자 보험 플랜도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좀 남들보다 보험료는 비싸시겠지만 제한적인 요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랑 똑같이 우선순위를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의료실비 있으셔야 되고요. 의료실비가 좀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의료실비 우선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가입이 어려우시면 유병자 실비로라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대 질병,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병자 보험으로 이제 3대 질병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넣는 김에 운전자 보험 같이 넣으시고 배상 책임도 같이 넣으시고요. 그리고 사망, 상해, 그리고 질병보험은 선택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은 필수적으로 준비해 가시고요. 상해, 질병 그 외적인 부분들은 좀 기호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당뇨가 있으시더라도 지금 유병자 보험들로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면서 유병자 보험에서 좀 유리한 보험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의료실비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해보시고 아니면 유병자 실비도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3대 질병 준비해보시고 운전자 보험의 배상 책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다면 저희가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하나 더 열어보죠. 자, 29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66세 여성이고요. 혈압약을 복용 중입니다.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66세 여성이시고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천 정도?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2만 원대. 예. 굉장히 저렴하죠. 비갱신형이고요. 그리고 모든 암 되시는 거고요. 이거 중요한 게요. 내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암보험은 일반으로 가입이 되세요. 혈압약만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굳이 유병자 상품 하실 필요가 없어요. 혈압약 복용하시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약, 혈압약 드시면서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그냥 유병자 상품으로 하실 필요가 없이 일반 암보험으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심사 넣으시면 할증도 안 되세요. 그러시니까 일반 암보험으로 하시고요. 66세에서 70세까지는요. 2천만 원 들어가시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 들어가세요. 2만 2천 원, 2만 5천 원 요 정도 금액이시거든요. 그러면 20년 납 66세가 20년 납을 하시면은 86세까지 납입이에요. 예. 그 사이에 암 진단 받으시면은요, 2천만 원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납입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세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회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갱신형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요. 요분 같은 경우는 암보험 준비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네. 60대 여성이시고 혈압약을 복용 중이셔도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보험으로 비갱신을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2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51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7세 여성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혈압이 정상 수치로 잘 유지가 돼서 지금은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험 가입 시에 고지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으시더라도 요즘에는 무난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일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시면 꾸준히 약만 복용하시면 이제 가입은 가능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입을 꾸준히 복용하시다가 중단한 경우가 많은 시청자님들은 고객님들은 이제 나는 이제 중단했으니까 예. 더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데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지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더 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중단한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꾸준히 복용하시
보험하시는 분들이 일반 보험에는 인수심사가 가능하시고요. 중간에 이렇게 복용을 거절했다면 이제 중단을 하셨다면 의사소견이랑 이런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오히려 더 까다롭지만 지금 간편가입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간편으로는 쉽게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고혈압을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중단한 거는 5년 이내에 고혈압이 있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5년을 정지하신 게 아니시라면 고지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고혈압이 있으셔도 약 드시다가 중단을 하셨어도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꼭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꾸준히 약을 드시는 게 심사에는 유리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보험플랜 119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